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네. 오늘도 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218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평등 정책이 성차별을 부르면 안 돼. 여성부와 성인지 예산을 없애는 것은 공정과 공평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여성이라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성이 차별을 당하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공정이다. 우리 헌법도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부를 둔다든가 성인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여성이 아닌 다른 성을 차별한다고 볼 수 있다. 양성 가운데 한쪽만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 굳이 성인지 예산을 덜 먹일 필요도 없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녀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를 따로 두는 남성 화장실과 달리 여성 화장실은 칸막이실을 더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것을 공공연히 성인지 예산이니 하여 별도로 책정할 이유가 없다. 여성부의 존치는 국민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침해한다. 정부의 부처는 누군가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여성부를 정 두려면 남성부도 두고 아동부, 노인부도 두는 게 형평성에 맞다. 여성부를 둔 자체가 남녀 평등권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는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이라는 3대 원칙이 있다. 여성부의 존재는 이 모든 원칙에도 어긋난다. 모든 국민은 절대적으로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절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남녀의 구분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에서도 보장한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국가가 침해하고 위배해서는 안 된다. 격에 맞지 않는 여성부. 여성부를 폐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나 행정부에 맞먹는 부서급으로 중앙부서를 설치한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장관을 기관장으로 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속하는데 모두가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성부가 최근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가족과 청소년 문제 등도 담당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남성이 빠져 있다는 측면에서 중앙부서로는 적합하지 않다. 국가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이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여성의 복지와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새삼스러운 주제가 아니며 굳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던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 대상이다. 굳이 격에 맞지 않는 여성부라는 중앙부서를 별도로 두어 예산을 낭비하고 사회적 분란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없다.
지금의 여성부는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안에 담당 부서를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회 통합을 이루는 균형 잡힌 정책. 사람은 누구나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예전에는 어릴 적에 딸이라고 가족으로부터 심한 홀대를 받고 자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 커서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성이 많았다. 차별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를 주는 일이다. 국가에서 설치한 여성부나 여성만을 위한 국가 정책이 남성,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전에 딸에 대한 가정의 차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성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성차별을 없애야겠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성의 역차별의 소외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남성들이 여성부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하고 여성 정책을 비난하는 글들이 온라인 가상 공간에 넘쳐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여성부와 여성 정책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만을 넘어 여성 혐오 정서로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질세라 여성들도 남성 혐오로 맞불을 지르고 있어 남녀 간에 깊은 갈등의 골까지 생겨난 점이다. 국가 정책이 성별 간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전부 국가 여성부 설치와 여성 정책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성부의 설치나 편향된 정책에서 유발된 측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가는 전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특정 성만을 부각하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성평등의 문제처럼 정책 대상에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는 있는 경우 국가의 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일수록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칫 균형을 잃으면 심각한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일 가운데 정당이 총선 후보를 30% 이상 여성으로 출마시키면 지원금을 준다든가 장관직이나 의원직에 여성을 몇 프로 이상 할당해야 한다든가 하는 식의 법을 만들고 심지어 민간 기업에까지 여성 할당제를 강요하는 식으로 성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쉽지 않았던 사회 풍토를 바꾸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이것은 조금 더디더라도 법이나 정책보다 교육과 사회적 각성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회 진출은 성별을 떠나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쪽 성에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비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오해나 반발을 사기 십상이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온 남성에게 부여하던 군 가산점을 헌법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폐지한 것을 상기해 볼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 할당제를 두고 있으니 우리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따라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다. 사회의 룰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성을 잃으면 누군가에게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회 갈등이나 사회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회 안정과 통합이 저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헌법 준수 차원에서든 사회 통합 차원에서든 특정 성에 치우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히 여성들이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여기에 남녀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여성 할당제와 같은 강제적 법 조항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차별하지 않고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가는 것이 좋다. 남성에게 역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강제적 조항을 반드시 만드는 것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여성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차별을 없애야겠다고 제도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면서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회 갈등만 부추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폐지해야 할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해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 짚고 가려고 한다. 성인지 예산은 남녀 평등을 이룰 목적으로 마련된 예산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한 예산을 둔 자체도 의아스럽지만 그 예산의 규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2020년 한 해에만 약 32조 원이라는 전문학적 예산이 성인지 명목으로 집행되었다고 한다. 같은 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약 50조 원이었다. 과연 우리나라가 남녀 불평등의 국방 문제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무부 예산과 비교하면 그 액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잘 느낄 수 있다. 법무부는 국가의 법을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법무부의 같은 해 예산은 3조 원 정도에 불과했다. 물론 성평등을 위해 어느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32조 원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은 201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때 편성된 예산은 7조 5천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해서 2020년에는 31조 7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무려 4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로 급증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보니 2021년에는 전년보다 3조 2천억 원이 늘어나 총 34조 9,311조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쯤에는 50조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문제는 더 있다. 성인지 예산은 약 10개 부처가 나눠서 가져가는데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2020년 집행된 예산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468억 원을 가져갔는데 명목이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이다. 그런데 거기에 쓰인 돈은 가져간 것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도 2,561억 원을 가져갔는데 여성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그런데 이해 수혜 대상자는 31명에 불과하며 가져간 예산의 3.3%에 지나지 않는다. 이 외에 여성 파일럿을 양성한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가져간 돈이 28억 원이다. 물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많은 돈을 나누 갖는데 아리송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언론사가 분석한 것을 보니 성인지 예산 중 4,500억 원은 도시재생사업에 쓰였고 27억 원은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에 쓰였고 또 3억 원 정도는 과학교실 운영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여성 친화적 도시 인프라 재구축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나 역시도 그것이 아주 불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과 가정이 겪고 있는 물질적 어려움이나 출산 문제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생각하면 국가의 멀쩡한 시설을 뜯어내고 다시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될 수 없고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 과학교실에 대한 성인지 예산 집행은 남녀 불평등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다. 성인지 예산의 규모나 사용처도 문제이고 공공연한 전용은 더욱 큰 문제이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는 2020년 12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개최한 성인지 예산제의 내실화와 협력방안 포럼의 결과에 관해 보고가 실려 있다. 그중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라는 게 눈에 들어온다.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조사 대상 공무원들의 답변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 과제 선정에서 사업 선정 과정, 지원 방식, 지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대상 과제 선정에서는 양성평등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과별 할당에 따라 사업을 선정